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8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핵 관련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북핵실험 여부도 모르는 청안보실 코미디를 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핵실험 횟수를 묻는 질문에 답을 못하다가 김현종 안보실 차장이 잘못된 조언을 받아 한 차례도 없었다고 답했다. 동아일보는 볼턴마저 ICBM이 아니라고 괜찮다. 아니라서 괜찮다. 동맹국 안전은 안중에 없나. 이렇게 한미 양국을 동시에 비판하고 있네요.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면 당연히 지적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주요하게 정부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북핵에 대해 ICBM이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파괴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구상에 있는 핵폐를 주장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핵 강대국들만 핵을 가지고 다른 국가들은 핵을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 미국과 우호적인 나라이거나 미국 본토를 공격할 정도가 아니면 핵 보유를 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이 미국의 현재 입장입니다. 오히려 그들 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일본 경제보복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돈 안 받겠다. 대신 반성하라. 손학규 안 생각해볼 만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물질적 배상 요구를 포기하고 정신적인 역사 청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외교 피해자들의 동의가 전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야당이 공개 제안한 한일 갈등 해법 타당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 방안 한국, 일본 기업과 함께 한국 정부도 참여해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고 재학 시절부터 한일 협정에 반대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물질적 배상 요구를 포기하고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본은 자유무역 역행하는 경제보복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결국 백색 국가에서 한국 제외 확정 외교 갈등이 있어도 정경분리 원칙 지키고 양국 정부 외교적 해법으로 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경제보복 끈 늦추지도 더 죄지도 않은 일백색 국가 시행 세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학규안은 화끈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향후 북미 수교의 경우 그 외에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한 동아시아 국가와 일본 사이에 강제징용이나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가 떠오를 텐데 한국의 이런 전례를 남기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경원 안의 경우 일본 정부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재벌 관련해서 멸경신문은 위기 때 오히려 기회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CEO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고초가 많다. 한국은 이들 기업 선대 경영인의 기업가 정신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재벌을 지금 찬양하고 있네요. 문화일보는 또 대기업 호출, 청와대 제발 내버려 두라는 하소연은 안 들리나? 제목의 사설에서 8.15 광복절 이전에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경제 현장 의견을 듣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 위해 주요 그룹 총수들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를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불법 부정을 일삼은 재벌들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춰 면죄부를 받으며 마치 나라를 구하는 독립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갑자기 기업가 정신인 독립정신이라도 된 듯 둔갑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대통령 만나는 것도 문제가 될 귀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가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중앙일보는 도쿄올림픽 보이콧론이 여당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가? 라고 비판하고 있네요. 보이콧을 기정사실화하기보다 후쿠시마산 농산물로 선수들 식사를 제공하겠다든가 후쿠시마에 인접한 곳의 경기장 시설 등에 대해 국제기구와 환경운동단체를 통한 방사능 측정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과 재정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사상 최대 재정 적자, 세금 주도 성장으로 못 버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사상 최대 적자라는 것과 국가 부채 비율의 국제적 비교를 통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비판하던 이제는 세금 주도 성장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성장이 아니라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성장 논리로 현 정부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소득 주도 성장을 말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파기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학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구조적인 대학 자율로 하라며 규제는 꽉 움켜진 교육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군과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신문은 대학 구조조정하려면 부실대학 퇴로 제대로 열어줘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 스스로 해산하면 그 재산의 일부를 설립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교육제도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실대학 청산하면서 남은 재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준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교육권은 설립되면서부터 국가와 사회가 공유하는 재산입니다. 그동안 운영에 있어 국가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설립자의 3세가 남은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최근 교회 세습 논란처럼 비난받을 일입니다. 신산업 관련 상경신문은 신산업 제대로 키워야 과도한 중일 의존 낮출 수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산업구조 약점 드러난 한국, 실물도 정시도 직격탄을 맞았다. 규제 풀어 바이오 인공지능 등 산업 저변을 넓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끊임없이 신산업이 나타나고 새로운 신산업에 의해 기존 산업은 몰락하거나 변신해 나갑니다. 그것은 대우 의존도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경쟁체제는 이를 불가피하게 만들어갑니다. 원로와 관련 상경신문 위기 때 귀 기울이라고 원로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외교안보와 경제에 걸친 복합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원로다운 원로가 있는가? 돈과 권력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원로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원로는 먼저 각 분야 전문성을 말하기 전에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그런 인사가 몇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제와 관련 상경신문은 찔끔 규제 완화와 재탕 대책으로 경제 활력 살릴 수 있겠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직적인 노동 및 환경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간섭과 처벌 위주인 기업 및 금융정책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경제 전쟁의 천병인 기업이 눈치 보지 않고 앞장서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넘는 노동시간 연장, 산업안전을 저해할 규제 완화 등 일본의 경제 보복을 빌미로 현재까지 노동부가 제시한 규제 완화 방안도 문제인데 더 완화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무한정한 자유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항상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자본은 일본의 경제 보복 시기를 틈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업무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혁신 클러스터 속도 내게 수도권 규제부터 풀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혁신 클러스터의 집적 효과와 소재 부품 개발의 스피드를 최고로 끌어올려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그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법으로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환경, 생태, 정주권 등은 더 이상 보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주미대사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대표적 친북 반동맹 문정인 주미대사 강행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첫째, 미국은 대한민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유일한 동맹국인 만큼 주미대사 역할과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학자적 개인적 소신을 앞세워 튀는 발언하는 비외교적 행태가 문제다. 셋째, 아들이 1998년 한국적 포기하고 병력을 면제받았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미대사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한미동맹을 전제하에서 남북교류협력을 말해왔습니다. 학자적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대사가 되면 청와대 외교부의 통제하에 대사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들 병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병력법과 유사 사례 형평성을 들어 판단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임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8월 8일 목요일 심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